일단 수열 쪽은 진짜 직접 많이 풀어봐야지만 늘어요. 계속 듣는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숙제는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다 질문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는 모르겠는 건 다 질문하고 일단은 내가 스스로 자꾸 풀어보는 습관이 중요해. 알죠? 자, 또 질문 없어요? 하면서 중간에 추가할 거 있으면은 추가해 가면서 질문 받을게요. 시작합시다. 자, 10번부터 갑니다. 10번부터. 일단은 자, 여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념 하나. 저번에도 요거 했던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부분 분수라는 개념. 요거는 유리식 하면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지? 요번 시험 범위였을 거야. 그러니? 그래서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건 a, b분의 1 이렇게 되는 얘가 b-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부분 분수였지. 요거 증명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여기는 얘 통분하면은 이거 a, b분의 b-a 이렇게 될 테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면서 그냥 a, b분의 1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얘에서 꼭 기억해. 부분 분수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얌전하게 잘 있는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찢어 밝혔잖아. 그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찢어 밝혔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난 더해가고 싶었거든? 여기 있는 요 뒤에 항이랑 여기 있는 요 앞에 항이랑 두 개가 사라지는 이런 형태였을 때 부분 분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 일단은 첫째 항이 5래요.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AN은 뭐가 될까요? AN이라고 하는 건 일단 공차가 3이니까 내가 3N 이렇게 써줘도 될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고정 하나만 딱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얼마가 돼요? 첫째 항이 5여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5가 나오고 싶어요?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돼요? 됐어요? 오케이. AN이 얘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애들은 쟤네들이거든. 그러면 A2, A4, A6 이런 애들이니까 A2N을 아니 이렇게 할까? A2 해봐. 여기다 2 넣으면 얼마가 돼요? 8 되죠. 8. 그 다음 여기다가 4 넣으면 14가 되나요? 요거 분의 1 더하기 그럼 14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될까요? 6 넣으면 뭐가 돼요? 20 되죠.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20 곱하기 2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쭉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16을 넣었대요. 여기다 16을 넣었대요. 그럼 50 되나? 곱하기 18 넣었대요. 56 되나? 이렇게 되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식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때 필요한 개념이 이 부분 분수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거를 내가 통째로 다 뭐 할 수 없으니까 통분할 수 없으니까 그지? 잘 봤더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해? 같잖아. 그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해? 같잖아. 얘랑 얘랑 같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뒤에 있는 애랑 여기 앞에 있는 애랑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분 분수라는 걸 써주는 거야. 그럼 봐봐. 얘 빼기 얘 하면이 6이죠. 얘 빼기 얘 해도 6이야. 얘 빼기 얘 해도 6이고 얘 빼기 얘 해도 6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 빼기 얘 한 이 결과들이 모조리다. 모조리다 뭐가 되는 거야? 6이 된다고. 맞아? 그럼 6분의 1로 내가 얘를 싹 묶어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남는 것만 쓰는 거지 뭐. 여기는 얘는 8분의 1 빼기 1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되나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14분의 1 빼기 2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가서 얘는 20분의 1 빼기 26분의 1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땡땡땡 얘는 플러스 50분의 1 빼기 5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지워지면서 남는 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만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6분의 1에다가 결국 8분의 1 빼기 5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얘는 8 곱하기 뭐 한 개? 7한 개잖아, 그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6분의 7, 아니 7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계산하니까 6 되면서 여기는 6이 약분되면서 결국 답은 56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자, 우리 1번이요. 괜찮죠? 오케이. 여기는 이 개념은 나중에 우리 시그마 가서 이항 분리꼴이라고 해가지고 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이거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거든. 나중에 뭐 2칸 떨어져 있는 거, 3칸 떨어져 있는 것도 이항 분리꼴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됐죠? 여기서 너희들이 명심해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이 각각 등차였을 때 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얘는 이유탄 등차였을 때. 그러니까 얘랑 지금 두 칸 차이 났어. 여기는 얘랑 두 칸 차이 났어. 얘랑 두 칸 차이 나고 얘랑 두 칸 차이 났어. 얘랑 두 칸 차이 났어. 이렇게 간격이 똑같을 때는 부분 분수를 써서 계산해주면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그쵸? 오케이.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하지 않으면 좋아하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요. 아직 정리가 안 끝나네요. 그 풀이는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 이런 개념들만 정확하게 딱딱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자, 볼게. 이번에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절대값 AN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N 값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일단 내가 AN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4N 이렇게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모시기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얘는 23번째 항이 2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23 이렇게 했을 때 더하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지금 23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되나요? 그럼 얘가 얼마니? 얘가 90인가? 그래서 요거 빼버리면 얼마예요? 69가 되나? 마이너스 69 이렇게 되겠는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얘는 마이너스 69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요. 되죠? 그래서 AN 일반항 찾는 거는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4n-69의 절대값이란 말이야. 여기는 얘가 지금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었어. 그 다음에 뭐 1이라는 게 있었어. 절대값의 최소는 뭐가 되는 거야? 둘 중에 절대값이 누가 더 작아요? 1이 더 작죠. 마찬가지 3이 있었어, 마이너스 1이 있었어. 절대값은 당연히 얘가 더 작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사실상 뭐냐면 0에서 제일 가까운 그 수 있잖아. 얼만큼 떨어지는 그 제일 가까운 그 수가 뭔지를 찾아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저기 있는 저 4n-69라는 애가 일단은 0이 되는 애를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이쪽 얘가 딱 정수를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정수는 안 떨어질 것 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일단 4n이라고 하는 게 69 이렇게 돼야 되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69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17.25인가?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봐봐. n이라고 하는 게 17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근데 둘 중에 누가 17이 가깝니? 18이 가깝니? 얘는 17이 가까워요. 근데 17이 될 것 같아.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17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4 곱하기 17 마이너스 69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치? 얘 절대값 씌워버리면 얘는 그냥 1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내가 18을 넣어봤어. 그러니까 4 곱하기 18 이렇게 넣었어. 마이너스 69 이렇게 됐으면 얘는 지금 3 나올 것 같거든? 여기는 얘는 절대값 씌워봐야 3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n값 내가 구해둔 얘가 지금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이 n 다시 얘에 가장 가까운 정수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답은 17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34번. 자, 내수, 저기는 제가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 다음에 5개의 수, 쟤도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얘랑 얘의 차이와 얘랑 얘의 차이와 얘랑 얘의 차이, 이렇게 지금 4개의 수의 이 차이들이 지금 어떻습니다? 서로 다 같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등차이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 얘에서부터 얘의 차이의 몇 배가? 2배가. 다시. 2분의 1배가 공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라는 건 얘에서 누굴 빼주세요? 얘 빼주세요거든.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1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한 거. 얘가 지금 뭐구나? 공차의 몇 배구나? 2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플러스 될 테니까 2D가 4루트 3이 돼요. 그럼 D는 뭐가 됩니다? 2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끝났어. 봐봐. 여기서 뭘 더하면 2루트 3 더하면 얘가 된대. 거기다 2루트 3 더하면 얘가 되고요. 거기다 2루트 3 더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1-4루트 3에서 더하기 2루트 3을 해버리면 얘는 1-2루트 3이 될 텐데 거기는 걔가 지금 A였다는 뜻이고. 맞아? 그럼 여기다 2루트 3 더하면 1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1에다가 2루트 3을 더해버리면 걔가 뭐가 됩니다? 걔가 B가 되는군요. 이렇게 지금 A랑 B 값은 벌써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봐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공차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요만큼만 봤더니 2D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얘의 공차는 얼마가 된다? 얘의 공차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런 뜻이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C는 얼마가 되고요? C는 6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빼기 4를 해준 거니까 D는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A, B, C 다 곱해달랐어. 여기는 얘는 지금 뭐가 됩니다? 1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곱하면 그 다음 요거 두 개 곱해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지? 얘는 132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봐야 돼. 등차라는 뜻이 뭘 의미하는지 꼭 이걸 일반항으로만 해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알았지? 그냥 차이가 같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57번으로 가볼게요. 봐봐. 여기서는 이런 개념을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봐봐. AN이라고 하는 거 이거 수열의 일반항인 거 맞지? 그죠? BN이라는 것도 수열의 일반항인 거 맞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것도 수열의 일반항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봐봐 여기는 얘가 어떤 N에 대한 식 등차라고 했으니까 그럼 1차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얘도 지금 1차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렇게 더한 게 여기 들어갈 거고 이렇게 더한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다. 얘도 여전히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 곱하기 등차 수열을 하고 싶어요. 더하기 등차 수열을 하고 싶어요. 그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얘도 여전히 무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봐봐. 두 등차 수열 얘랑 얘에 대해서 첫째 항의 합이 얼마 됐어? 4랬어. 그 다음에 공차의 합이 얼마 됐어? 2랬어. 근데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AN이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N-1 D1이라고 잠깐 해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거는 B 플러스 N-1 D2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준 상황이 요거 두 개의 합이 얼마입니다. 요거 두 개의 합이 4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요거 두 개의 합이 얼마라고 준 거야? 2입니다. 이렇게 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에서 나는 요거 두 개를 뭐 했어요? 더해봤어요. 그 더한 결과도 여전히 등차가 될 것 같긴 한데 얘는 A 더하기 B 한 거니까 얘는 4 이렇게 될 거고 요거 N-1로 싹 묶어서 두 개 더해버리면 얘는 N-1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두 개 더한 여기는 두 개 더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지금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또 여기는 얘였거든? 여기는 얘였어. 그럼 이왕에 내가 이렇게 AN 플러스 BN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쟤네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A1 플러스 B1 플러스 A2 플러스 B2 플러스 쭉쭉쭉 가가지고 A15 플러스 B15 이렇게 봐도 무방하잖아. 아니? 그럼 얘의 말뜻은 뭐야? 이렇게 생긴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다시 15번째 항까지의 뭐가 됩니다? 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얘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S15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 있는 걔는 2분의 항의 수열 5개고요. 얘 첫째 항은 4였어요. 얘 첫째 항은 4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4 곱하기 2 더하기 15 빼기니까 14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결국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랑 약분시켜버리면 될 것 같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8이니까 15 곱하기 18이래. 얼마가 되는 거야? 270인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4번. 요런 개념들을 잘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등차 수열 더하기 등차 수열은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중간에 질문 없으면 진도 계속 쭉쭉 나갑니다. 알았죠? 질문해야 돼요. 13번. 13번. 다시 앞으로 갈까, 그럼? 지금 57번까지. 13번은 뭐예요? 그래. 봐봐. 이 등차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등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웃한 항들 있잖아. 이웃한 항들이 다 전부 다 모조리 다 몇씩 차이 난다? D씩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 차이들이 전부 다 어때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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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이렇게 다 같아요. 이게 등차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도 얘를 등차의 항 중에서 두 칸씩 띈 거 있잖아. 두 칸씩 띈 거, 두 칸씩 띈 거. 두 칸씩 띈 거, 두 칸씩 띈 거 이런 식으로 가도 얘는 여전히 얘의 두 배니까 여기 있는 이 차이와 얘도 요거의 두 배니까 요 차이와 요거의 두 배니까 요 차이와 다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세 칸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세 칸씩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요 차이와 여기는 요 차이는 전부 다 어때요? 같아요. 맞아요? 등차의 특징이야. 왜? 얘네들이 다 같다며. 그러니까 두 개씩 떨어진 얘네들도 등차고 세 개씩 떨어진 얘네들도 등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AN이라고 하는 게 등차였어요. 여기는 얘가 등차였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AEN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뭐가 됩니다? 등차가 됩니다. A3N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뭐가 됩니다? 등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얘는 지금 하나씩 N이 1씩 커질 때마다 그냥 한 칸씩 커지는 거지만 얘는 N이 1씩 커질 때마다 두 칸씩 커지는 거고 얘는 N이 1씩 커질 때마다 세 칸씩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의 공차가 예를 들어서 D였다라고 한다면 얘의 공차는 당연히 2D가 돼야 정상이고요. 얘의 공차는 당연히 3D가 돼야 정상입니다.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봐봐.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분명히 문제에서 줬거든. 근데 AN이라는 거 줬고 AEN이라는 거 줬고 A3N이라는 거 줬어.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항의 차이는 몇 개 차이나? 당연히 N개 차이 나잖아.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몇 개 차이나? N개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의 공차가 D였다면 여기서 이 차이는 당연히 ND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의 공차가 여전히 D였으니까 여기는 이 차이도 ND 차이가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차이와 이 차이와 얘랑 얘의 차이도 여전히 지금 같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AN과 EN과 A3N은 이 순서로 뭘 이루고 있습니다? 등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요 차이랑 요 차이가 지금 서로 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등차를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뭐가 성립할 거고 등차 중앙이라는 게 성립할 거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배의 AEN이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AN 더하기 A3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여기는 얘를 뭐라고 줬고요? 얘를 P라고 줬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뭐라고 줬어요? P의 제곱이라고 줬어요. A3N이거든. 그럼 당연히 A3N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P 제곱 빼기 그냥 P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단한 얘기죠. 또 21번
자, 두 등차 수열이 있대요. AN이랑 BN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항들을 몇 개 줬어. 우리는 항 두 개만 줘도 사실 일반항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항 되게 많이 줬어. 그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바로 찾자. 여기는 얘 분차 보니까 마이너스 2였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첫째 항이 6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는 8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가 AN입니다. 바로 찾아지죠? 희영이가 해보자. 자, 그럼 BN은 뭐가 될까요? 공차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n으로 시작할 거고 더하기 뭐가 돼야 돼요? 9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다 찾아놨으니까 이제 요것만 만족시키는 k 값의 개수가 지금 궁금합니다. 그냥 부등식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a, k래. 일단 k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3배에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전기가 마이너스 3k 플러스 27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거 k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요렇게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19가 됩니다. 1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당연히 19개가 되겠지요. 간단합니다. 다음 또 질문. 몇 번? 16번. 그래요.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봐봐. 그래서 등차는 진짜 할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 등차라고 하는 그 차이가 일정한 애들, 다 똑같은 애들이 등차라고 했었어, 그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중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뭐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그죠? 1차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1차항, 1차항의 뭐가? 개수가 곧 뭐입니다? 공차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 그죠? 그럼 봐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공차가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저기서의 AN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뭐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는 지금 준 게 전혀 없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야. 여기다 내가 저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지금 2-3AN이라는 이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보자.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그러면 마이너스 3AN은 6N 플러스 얘는 여전히 별이라고 할게요. 물론 마이너스 3별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지? 어차피 얘는 모르는 그냥 상수값이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 이렇게 된 얘를 그냥 네모라고 할까? 네모, 별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네모 이렇게 할게요. 상수는 지금 보고 싶지 않거든.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또 이제 뭐 요런 모양 만들고 싶으니까 양변에 뭐 하면 되겠어? 더하기 2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얘는 6n 플러스 네모 더하기 2가 될 텐데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이제 세모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수열의 1차항의 개수는 6이니까 답은 6이군요. 이렇게 푸는 거. 간단하죠? 그러니까 봐.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겠어. 여기는 얘 공차가 마이너스 1에 얘는 마이너스 2n 어쩌고 될 것 같아.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n 어쩌고니까 얘는 6n 어쩌고 될 것 같아. 아, 공차는 6이구나. 그래. 이해돼요? 그렇게 진행합니다. 또 그럼 68번으로 일단 가자. 자, 나누어 남는 수가 2인, 2가 남는, 요로 나누어서 2가 남는 수들의 총합이 지금 궁금하대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가 얘는 10부터 어디까지? 99까지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지? 5로 나누었을 때 2가 남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2가 될 것 같아. 아니? 그 다음에 얘는 17,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 그지? 마지막이 뭘까? 97 되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쉽게 찾을 수 있죠? 됐니?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이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전부 다 5였을 거란 말이야, 이게. 그죠? 이 수열이 이 상태로 무슨 수열을 이루게 된다?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나 여기는 얘 합이 궁금한 거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됐어요?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걸 제일 많이 쓴다고 했어,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얘.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여기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일반항을 구해. 알았지? 봐봐. 첫째 항이 얘예요. 공차가 5예요. 그럼 여기서 AN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5N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어요? 5N 플러스 7.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요? 97이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 5n이 뭐가 되는 거고 90이 되는 거고 n은 뭐가 됩니다? 18이 됩니다.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였구나? 18개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첫째 항은 12고요. 마지막 항은 97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계산 안 해도 돼. 또 질문 있어요? 몇 번? 일단 94번으로 갑니다. 자, 볼게요. 세수 A4B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여기서 일단 준 정보가 등차 중앙 준 거잖아, 그지? 등차 중앙, 저기 있는 저 4의 2배는 8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요런 식 하나 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뭘 이루고 있대?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대. 조화 수열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뒤집어서 등차. 그지? 역수가 등차. 그러니까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조화 수열에 대한 정보는 난 지금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뒤집어 볼래. 그럼 얘네들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얘도 여전히 등차 중항이 되겠죠. 이렇게. 얘 몇 배가? 2배가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얘를 통분해봤어요. A, B분의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 얘는 2, 여기 얘는 3이었어. 근데 여기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8이라고 했어. 그쵸?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니까 A, B는 뭐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39번. 39분, 너는? 79가 더 가까우니까 79번. 79. 자, 볼게요.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24래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0인 등차 수열이 있대.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고요. 그때 수열의 합이 q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되게 강조해서 말했던 거 있지? 뭐 있어? SN이 지금처럼 뭐 최대가 됩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를 SN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보는 거야? AN 가지고 보는 거지? 맞아요? AN 가지고 AN이 0보다 커지는 최대의 그 N 값을 구해서 그 N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게 SN의 최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구하려면은 AN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근데 AN이 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 요렇게 두 개로 대신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S4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입니다? 24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S10이라고 하는 게 얘가 지금 0입니다. 이렇게 준 거랍니다. 이렇게 두 개 줬다는 거는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 중에서 요거 있지?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 이런 거 있지? 요거는 이럴 때만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사실상.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식 두 개 있고 A랑 D 미지수 두 개 있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A랑 D에 대해서 뭘 풀 수 있겠어?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지. 그대로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요? 자, 4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2A 더하기 3D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24입니다. 이런 식 하나만. 그 다음에 2분의 여기 얘는 10이 될 거고 2A 더하기 뭐가 돼요? 9D가 되겠네. 여기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빵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됐죠? 얘가 더 쉬워 보이니까 얘 먼저 하자.
이렇게 약분시켜서 5 했는데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이거 지워버려도 된단 말이야. 요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2a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9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얻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됩니다. 여기는 이 식이 요거는 요렇게 약분시켜서 2, 그 다음에 얘까지 약분시켜서 얘가 12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요 그대로 집어넣어서 얘랑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6d가 될 거고 그 결과가 12가 됩니다. 이런 뜻이다. 그죠? 그럼 d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 그럼 d 나왔다. 얘가 마이너스 2대. 그럼 얘가 뭐가 되면 18이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얼마였겠어요? a는 9였겠지. 그래서 일반항까지 나왔네요. 일반항 a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11이 됩니다. 요거 자연스럽죠? 됐어요? 자 이제 해보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해결됐어. 등차 수열. 이 등차 수열의 정체까지 밝혀놨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 수열 첫째 항부터 p항까지 합이 최대가 됩니다. 라고 했고 그 수열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가 지금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 n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딱 봐도 그냥 여기는 얘가 5였을 때 1 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n이 얼마였습니다? 5였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 p가 되는 거고. 그죠? 내가 궁금했던 거는 s 뭐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지. 여기는 요거 계산한 결과가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어요? 그럼 봐봐.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거니까 해보자. 2분의 하이개수 5개고요. 5개고요. 이것도 그냥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생각하기 더 편해요. 왜냐면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9가 될 거고 마지막 항은 여기다가 5 집어넣은 거니까 1이 될 거란 말이야. 얘는 2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세요. 답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이었나? 승규? 39번이요. 39번. 되죠? 자, 이번에는 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지. 맞아? 그럼 처음 세팅을 어떻게 할 거야? A 하나 중간에 두고, A 빼기 D 이렇게 두고, A 더하기 D 이렇게 둘 거야. 그래서 이제 D가 양수라고 가정하자. 왜냐면 작은 순서로 나열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에 플러스 KX 플러스 48. 여기는 얘가 0이 됩니다. 이거의 세 개의 근이군요. 라는 뜻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내용. 3차 방정식의 근, 계수, 관계. 기억나요? 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빵입니다. 요 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가 돼요? 그렇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자, 여기서 얘를 줬네. 근데 9가 뭐가 됩니다? 요거랑 요거의 합이 됩니다. 얘가 3a가 되는 거야. a는 얼마구나? 3이구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3-d와 3과 그 다음에 3 플러스 d 이렇게 지금 3개 주어져 있는 상황. 두 번째, 여기는 얘 가보자. 얘는 지금 쓸 수 없잖아. 얘가 궁금한 건데 얘는 못 쓰니까 얘로 가보자. 그럼 얘는 이거분의 마이너스 얘니까 마이너스 48. 요거랑 요거 세 개 곱이 되는 거잖아. 3 곱하기 3 마이너스 d 곱하기 3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약분시켰더니 마이너스 16. 그 다음 요거 전개시켰더니 9 마이너스 d 제곱. 그럼 d 제곱은 뭐가 됩니다? 25가 됩니다.
D는 양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D는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세 근은 뭐가 되는? 마이너스 2와 3과 8이구나. 이렇게 세 개 다 푸는 거예요.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K가 궁금해요. K. 요거분에 요걸로 K 하면 되는데 그 K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 두 개 곱, 두 개 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곱은 마이너스 6, 요거 두 개 곱은 24. 그다음 요거 두 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됐죠? 여기는 답은 2거든요. 하나만 더 하고 싶어. 질문 없어요? 태양이 없어? 다음에 없어요? 태환이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이거 하고 바로 등비 나갈 거니까 모르는 거 다 준비하고 가야 되겠구나. 됐니? 승비 됐고. 다 됐어? 81번. 81번 하나 봅시다. 마지막 문제. 오케이. 자 보자. 첫째 항이 112고요.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할 때 S8의 값이 임의의 다른 SN 값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일단 요 말뜻을 내가 해석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S8의 값이 다른 임의의 SN의 값보다 큽니다. 요 말을 해석하면은 S8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얘가 SN의 뭐가 됩니다? 최대값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결국 뭔 거야? SN의 최대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SN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AN으로 판단합니다. 최대가 되고 싶어요. 얘가 양수인 것들의 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됐어요? 되니? 그럼 해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거 보인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등차수를 일반항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궁금한 게 뭐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기까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풀이를 시작해야 돼 항상. 알았지? 그래야지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 최대값이 지금 얼마였구나? 8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볼게요. 자, AN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12 이렇게 주어져 있고 더하기 요거 N-1D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정수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 정수는 양수겠니 음수겠니? 준서가? 양수? 양수일 것 같아? 그럼 봐봐. 얘가 양수였다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요 a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커지지. 그럼 점점 커지는 걸 계속 더해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sn은 점점 커지겠지. 맞아? 그럼 그 sn의 최대값이 존재할까? 안 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얘가 음수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마지막 n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음수니까 점점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112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작아지다가 어딘가에서 0 근처에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거기서부터 다시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얘까지 딱 다 더하는 게 당연히 SN의 최대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보자마자 저기는 저 정수 B 값은 음수가 나와야 돼. 혹시라도 내가 뭔가 계산을 했는데 얘가 양수가 나왔어. 그럼 나는 이게 양수가 나왔으니까 나는 계산을 잘못한 거야 라고 바로 검토도 할 수 있어요. 야 됩니다. 알았죠?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게 얘가 양수가 되는 그 n의 최대값이 얼마였구나? 8이었구나라는 뜻이잖아. 그지? 여기다 8 넣어봐. 이게 8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112 더하기 7d. 여기는 얘가 지금 뭐입니다?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7d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12 이렇게 될 테니까 d라고 하는 거는 7분의 마이너스 112보다는 커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봤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112라고 하는 걸 내가 뭘로 나눠봤어? 7로 나눠봤어. 112죠. 그리고 이게 1이 되고 여기 7이 되고 여기 42가 되니까 6이 되고 딱 나눠 떨어지네. 그죠?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 16이었어. 그러니까 D값은 얼마였으면 좋겠다? 17이었어. 마이너스 16이잖아. 마이너스 16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7이다. 이거 좀 정확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가 A8이야. 여기가 A9래. 그 다음에 쭉쭉쭉 계속 가는 이런 수열이 있었나 봐. 그지?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까지 더한 이만큼까지 더한 데가 SN이 최대였어.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0보다 컸을 건데 여기서부터는 음수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죠? 얘까지 양수가 돼버리면 이만큼이 최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부등식을 이렇게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써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D값은 되게 많잖아, 그지? 걔를 하나만 딱 결정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A8은 양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A9는 음수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D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됐어요? 그럼 가봅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떨까? 여기서 만약에 얘가 0이었어. 그럼 사실상 A7까지 더한 합이나 A8까지 더한 합이나 똑같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는 거잖아. 사실 최대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지? S7도 최대고 S8도 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음수가 되기 전까지만 가면 되니까 여기는 등호를 붙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됐어요? 가보자 그럼. 자, 지금 여기까지 주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했냐면 지금 A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임의의 다른 값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얘만 유일하게 최대값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등호는 빠져야겠다. 맞아요?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S7도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지?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씩 가볼게요. A9로 가봅시다. A9는 112 더하기 뭐가 돼요? 8D가 됩니다. 그죠? 여기 얘가 0보다 작고 싶었어요. 됐니? 그럼 8D 이렇게 되는 얘가 마이너스 1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D는 뭐가 돼요? 요거 4로 약분 되겠다 일단. 4로 약분하면 얼마니? 2. 그냥 8로 한 번에 약분할까? 8 1 8 30 4 그래서 얘는 14 마이너스 14. D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4보다는 또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구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렇게 어렵죠?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등비수열 해봅시다. 힘들죠? 계속 수업만 하니까. 오늘 2시간밖에 안 하니까 거의 다 됐어요. 이제 12분이니까. 자, 해볼게요. 등비수열입니다. 지금부터는 뭐가 일정해요? B가 일정해요. 오케이? 여태까지는 차가 일정했어.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 여기는 얘는 A1, A2, 그다음 A3, 그다음 A4, A5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가지고 뭐 AN-1, 그다음에 AN, AN 플러스 1, 하나 더 AN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쭉쭉 가는 수열이 있었대. 근데 얘 B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이웃한 두 개, 여기는 얘의 B가 일정합니다라는 뜻이니까 A1분의 A2가
뭐라? 여기는 얘랑 일정해요. A2분의 A3과 요것도 마찬가지 A3분의 A4와 A4분의 A5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같아요라는 뜻이거든. 그지? 근데 우리 수열을 배울 때 있잖아. 수열을 배울 때 A1이 있어요. 얘가 뭐 얼마래요. 그 다음에 A2가 있어요. 또 얼마래요. A3이 있어요. 또 얼마래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걸 내가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AN이 얼마입니다. 뭐 예를 들어 3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난 요거 하나 가지고 N에다가 1도 넣을 수 있고 2도 넣을 수 있고 3도 넣을 수 있고 등등등 계속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를 넣었을 때 이 값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2를 넣었을 때 얘 값 나올 거고 얘 3 넣었을 때 얘 값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전히 얘도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표현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와 얘 n번째잖아. n번째 이 n번째 얘와 얘 관계 하나로만 이렇게 돼 있는 얘가 R로 일정합니다. 이런 식 하나만 써버리면 얘의 의미가 A1분의 A2가 R입니다. 이런 뜻인 거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2분의 A3이 R입니다. 이런 뜻인 거고 그지? 여기다 3 넣으면 3분의 A4가 R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식 자체가 여기는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여기는 얘가 뭐로 일정합니다? R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뭘 가지고 여기는 요 n번째 항을 가지고 다시 n번째 항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 얘를 가지고 AN 플러스 1을 만드는 요런 상황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쪽으로 쫙 넘겨버리면 얘는 AN 곱하기 R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됩니다.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을 내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AN이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얘가 무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라는 뜻이고 봐봐 우리 등차 수열일 때도 어떻게 했었어? 여기는 얘의 차이와 얘의 차이와 얘의 차이, 얘의 차이, 얘의 차이, 얘의 차이 이 차이들이 전부 다 어때요? 같아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얘 일반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일반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에서 차이가 아니라 더하기로 갔었지. 맞아? 얘에다가 더하기 D를 했어요. 더하기 D를 했어요. 더하기 D 했어요. 더하기 D 했어요. 더하기 D 했어요. 여기까지. 얘부터 이만큼을 다 더했더니 걔가 뭐가 됐어요? AN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일반항은 A1 더하기 N-1번 D를 더했기 때문에 얘가 됐어요 라고 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었던 거야. 맞죠?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 자체는 그 B가 일정합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나는 N번째 여기는 얘에다가 뭘 했어? 곱하기 R을 했어. 그래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 얘에다가 또 곱하기 R을 해가지고 다음 항을 만들었고 얘도 여전히 곱하기 R을 했고요. 곱하기 R을 해서 다음 항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맞아? 여기까지 곱하기 R을 해가지고 얘를 만든 거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항을 생각한다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R을 한 번 곱했어요. 그럼 A2가 됩니다. 그죠? 거기다 또 R을 한 번 더 곱했어요. A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R을 곱해가지고 R을 몇 번 곱해주게 되면은 얘를 N-1번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오케이? 그럼 걔가 뭐가 됩니다? N번째 항이 됩니다. 얘부터 R 곱하기 R까지 곱했을 때 AN이 됩니다. 흐름이 완전 똑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AN이라는 걸 뭐라고 쓸래요? A1 곱하기 R의 N-1 제곱이라고 요렇게 쓸래요.가 AN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렵지 않죠? 이 흐름만 잘 잡자. 다시 얘의 의미가 뭐라고? 첫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했어요? N-1번 곱했어요. 얘는 첫째 항에다가 뭐 했어요? D를 N-1번 더 했어요. D 더하기 D 한 거니까 D가 N-1번 있으니까 N-1 D가 된 것 뿐이고 여기는 얘는 R을 N-1번 곱했으니까 R의 N-1 제곱이 된 것 뿐이야. 그럼 우리 등차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얘가 결국은 N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N에 대한 1차식이 됐었던 것처럼 여기는 얘도 N에 대한 식으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는 N에 대한 지수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N에 대한 지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다시 우리가 등차 수열하면은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잖아 지금. 그지? 등비 수열은 n에 대한 무슨 식입니다? 지수식입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봐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원래 얘 정의상 여기는 얘 b와 여기는 얘 b가 같아요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얘 b와 얘 b가 여기 곱하기 r인 거고 곱하기 r인 거 같아요라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도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식도 an분의 an 플러스 1 여기는 이 b와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b가 요렇게 지금 같아요라는 요 식도 무슨 수열을 나타냅니다? 등비수열을 나타냅니다. b가 같아요. 정의대로.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왔어. 그랬더니 얘는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되면서 n 플러스 2가 되면서 요런 식을 만들 수 있고 얘도 여전히 뭘 나타내는 식이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사실상 등비중항이라는 거야. 오케이? 봐봐. 등비중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야? A가 있어요. X가 있습니다. B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 B와 얘랑 얘 B가 서로 같아요라는 뜻이 될 테니 A분의 X는 뭐가 됩니다? X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얘가 넘어가서 X제곱, 얘가 넘어가서 A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죠? 그래서 등비중항, 여기는 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항의 곱과 같아요. 이게 등비중항입니다. 그죠? 그리고 등차중항은 뭐였어? 얘랑 얘의 차이가 x-a 요 차이가 뭐랑 같아요? 얘랑 얘의 차이 b-x랑 같아요 라고 해서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서 이 x가 a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등차 중항이었잖아. 그지? 그럼 요때 x는 2분의 x 다시 a 더하기 b였을 거란 말이야. 그지? 요거는 내가 x가 궁금해. 그럼 x는 사실상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둘 다 양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그냥 루트 ab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야 사실은? 얘가 산술평균이잖아. 이번 시험 보면 기억나요? 여기는 얘가 뭐야? 기하평균이야. 오케이? 얘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둘 다 양수일 때 등차 중항은 등비 중항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기억해 두세요. 알지? 그다음에 조화 중항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조화 평균이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주면 좋지만 별로 그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요 정도만 다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알죠? 요 상황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다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등비 중항은 몇 개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2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게. 여기 2가 있었어. 그다음에 여기 8이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 가운데 있던 요 항이 지금 궁금하대.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x 값은 몇 개가 나와야? 2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왜? x의 제곱은 뭐가 될 테니까? 16이 될 테니까 x는 뿔마 4거든. 상황 생각해보자. 2랑 4랑 8은 곱하기 2씩 흘러가는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4랑 8도 여전히 곱하기 마이너스 2씩 곱하기 마이너스 2씩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등비중항이다 라고 하면 등비중항은 몇 개 나와요? 사실상 2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음수였다고 쳐봐. 이런 등비중항이 실수로 존재할까요? 안 할 거예요. 왜? 얘랑 곱해버리면 무슨 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맞아? 얘랑 곱해버리면 음수가 되잖아. x제곱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어요. 실수 중에는. 그죠? 그러니까 등비중항을 생각할 때는 사실상 얘와 얘의 부호가 이렇게 같아야 돼. 둘 다 마이너스거나 둘 다 양수거나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냥 아주 간단한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럼 봐봐. 정리해보자. 자, 등비 수열. 문제에서 아주 착하게 등비 수열이라고 주면은 얘 등비 수열이구나, 얘는 일정하게 계속 곱해지구나, 아니면 그 두 개의 항의 비가 계속 일정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만 등비 수열이라고 직접적으로 안 주고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r 곱하기 an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요거 전체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얘네는 서로 지금 등비 수열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구나. 이 수열의 특징은 무슨 수열? B가 일정한 수열.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됐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내가 판단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기 있는 저 A에는 등비 수열일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그럼 공비라고 하는 게 이게 일정하게 곱해지는 얘를 가지고 공비라고 하잖아. 이 공비라고 하는 게 얼마구나? R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B가 얘를 내가 다시 쓴 게 뭐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은 요거 하나 넘어가고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같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슨 수열이구나, 얘는 그냥 등비 수열이구나, 요 정보 하나만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보면, 얘 일반항을 생각해보면은 AN은 뭐가 됩니다?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미지수, 내가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미지수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나는 등차 수열에서는 A와 D를 구했으면 됐는데 등비 수열에서는 A와 R을 구해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과 공비만 알 수 있다면 나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식 자체가 이렇게 줬다면 여기선 벌써 공비까지 갖다 준 얘기거든. 줬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여기다 플러스 식을 하나만 더 준다면, 식이라고 하는 건 뭐 몇 번째 항이 몇입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요런 걸 더 준다면 나는 이 정보를 통해서 벌써 뭘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공비를 줬으니까 요걸 가지고 식 하나만 더 세워서 A 값만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뭔가 뭘 줬대, 보기를 줬대, 조건을 줬대. 그러면은 여기에는 식이 몇 개? 두 개가 더 있어야지. 식이 두 개가 더 있어야지 걔네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얘는 공비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등비 수열이라는 정보밖에 없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보자. 102번으로 가세요. 우리가 등차만 배웠을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등비까지 배웠으면은 요 AN에 대한 정보가 뭔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얘를 잘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지? 저기는 제가 등비 수열이구나.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겠구나?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등비 수열이라고 줬으니까 나는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왜? 첫째 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일반항을 보려면 두 개가 필요하고요. 두 개를 딱 줬네요. 그러니까 A2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R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얘가 지금 2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A5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준 거고, 얘가 16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됐어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나눠, 이렇게 나눠. 그럼 어떻게 돼요? R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얘가 8분의 1 이렇게 돼요.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R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R이 2였으니까 첫째 항은 뭐였구나? 1이었구나. 그러니까 저기는 저 일반항 AN은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인 요런 수열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물론 더 쉽게 할 수도 있어. 봐봐. 우리가 등차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A2가 2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A5가 뭐라고 할까? A5가 14라고 줄게. 이렇게 줄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풀 때 이렇게 풀 수 있거든. A2는 A 더하기 D잖아. 그치? 여기는 얘는 2입니다. 그 다음에 A5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4D잖아. 여기는 얘가 지금 14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의 식을 빼가지고 A랑 D 연립해서 풀어도 상관없거든? 맞아요? 근데 요렇게 풀어도 되잖아. 얘랑 몇 개 차이 나니까? 3개 차이 나니까 3D는 얘랑 몇 차이 나요? 12 차이 나요. 그지? 그래서 D는 4입니다가 바로 나오지. 똑같아. 여기서 봐봐. 얘랑 몇 개 차이 나니까? 3개 차이 나니까 얘에서 얘까지는 곱하기 R 세제곱이었을 거야. 그지? 3번 곱한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얘에다 몇을 곱한 거야? 곱하기 8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R은 2구나. 이것도 그냥 바로 나왔어. 사실.
이해돼요? 바로 그냥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 그다음 둘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은 1이었겠지 뭐 라고 해서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등비수열 하기 전에 지수 간단한 성질. 자, 2의 0제곱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자, 3의 0제곱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A의 0제곱은 A의 0제곱이라는 걸 내가 1이라고 정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입니다? A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케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입니다? A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시, 그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가 됩니다? A의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정도는 기억해두자. 알았죠? 등비수열 하면서 요 상황은 자주 발생하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해두세요. 되나요? 자, 그러면은 계속 갑니다. 일반항까지 구했지, 우리. 일반항, 여기 있네. AN이 뭐였어요? 2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 10번째 항이 궁금합니다. 여기다가 10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2의 9제곱이니까 얘는 512가 되겠죠. 됐나요? 다음. 정리하고요. 다음 109번으로 갈게요. 보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이라고 분명히 줬잖아, AN을, 그지?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생겼겠어? 일단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는 바로 그냥 생각돼야 돼. 등비수열이니까. 됐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해서 얘 더하기 얘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12래요. 그때 요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써봐. A1은 얼마예요? 그냥 A지. 맞죠? 첫째 항 A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AR일 거야. 한 번 곱한 거니까. 그죠? 여기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저기서 두 번째 식에서는 뭘 준 거야? A 곱하기 AR 더하기 A 곱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준 거네. 됐나요? 여기는 얘가 얼마입니다? 얘가 12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죠? 손이 졸리다. 자, 봐봐. 여기서 요 두 가지 정도. 지금 분명히 미지수는 몇 개인데? 2개인데. 그지? 식은 몇 개예요? 2개잖아. 연립해서 풀 수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얘를 봤더니 내가 AR만 남겨놓고 얘를 좀 묶고 싶었나봐. 그래서 AR로 묶었어요. 오케이? AR로 묶었어. 그럼 얘는 뭐만 남았어? A만 남았어. 그 다음에 AR 묶었어. 그럼 AR 하나 남겠지. 이렇게 났네. 맞죠? 얘가 지금 12라고 준 거잖아. 얘가 지금 3이라고 준 거니까 AR은 얼마였구나? 4였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요. 됐죠? AR이 4였으니까 사실 여기까지 다 계산해도 되는데 봐봐. 여기는 얘가 궁금한 게 뭐였는지 이거 먼저 보면 사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쟤는 뭐야?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A가 3개 있고요. R이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AR 전체가 뭐겠구나? 세제곱이겠구나. AR 내가 구해놨으니까 얘는 4의 세제곱이겠구나. 64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봐봐. 선생님이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점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열을 쓰는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떤 상황인지. 봐봐. 첫 번째 AN이 등차래. 두 번째 AN이 등비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봐. 여기서 얘랑 얘 합과 얘랑 얘 합은 같지요. 이유는 얘랑 D 차이냐고 얘랑 D 차이냐니까. 맞아?
얘보다는 얘가 D가 큰 거고 얘보다는 얘가 D가 큰 거니까 그지? 얘 입장에서는 얘보다 D가 작은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 같지? 그러니까 얘는 A1 더하기 AN이 뭐랑 A2 더하기 AN-1이랑 또 A3 더하기 AN- 이거 똑같은 거지? N-2랑 이런 식으로 계속 같아져요. 그지? 근데 등 비수열에서는 봐봐 얘다 곱하기 R 한 거잖아. 맞아? 여기다 곱하기 R 한 거지. 다시 말하면은 얘는 곱하기 R 한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얘 나누기 R 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얘랑 얘랑 뭐 한 게? 곱한 게. 얘랑 얘랑 뭐 한 거랑? 곱한 거랑 같아져요. 이해되니? R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등 비수열에서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A1 곱하기 AN 한 결과랑 그 다음에 A2 곱하기 AN-1 한 결과랑 A3 곱하기 AN-2 한 결과랑 등등등 해서 얘네들이 다 같아. 오케이? 뭘로 같아?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그 항의 몇 배와 같아? 2배와 같아. 맞아요? 얘는 그 항의 제곱과 같아. 맞아요? 이게 무슨 개념이야? 이렇게 되는 요 개념이 등차 중간 개념이야. 맞아요? 이렇게가 등차였을 테니까 얘 2배는 얘 더하기 얘랑 같아요. 등차 개념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얘 그 B가 같다. 등비수열이면 B가 같을 테니까 요거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랑 같아요. 라고 하면 얘 등비 중간 개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 정도까지도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선생님이 보자마자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된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봐봐. 얘랑 곱한 거는 이거 제곱한 거랑 같아요. 왜? 등비 중앙이니까. 맞아? 그럼 사실상 얘는 딱 보자마자 뭐인 줄 알아야 돼. A2의 세제곱인 줄 알아요. 오케이? 그럼 벌써 난 뭐만 구하면 끝이니까 AR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지? 계산하다 보니까 AR 나왔으니까 거기서 지금 더 이상 계산 안 하고 바로 넘어온 거예요. 되니? 자꾸 생각의 틀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 볼게요. 110번 보세요. 그 밑에 거.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를 안 해오면 남길 거예요. 그렇죠? 숙제를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그렇죠? 잠깐만, 너희가 뒷타임이지? 너희는 못 남겨. 그럼 토요일날 남길 거야, 무조건. 그렇죠? 그 주에 숙제 안 해온 거 있으면 토요일날 남겨서 다 확인받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요번 것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은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까지 다 해와. 그렇죠? 숙제를 진짜 잘 해야 돼요. 자, 다음. 그러면 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부터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봐봐, 등비수열이라고 분명 줬어. 그럼 얘는 각 항들에 계속 R씩 곱해가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수열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봤더니 얘보다 얘는 R을 몇 번 더 곱한 거? 10번 더 곱한 거지. 항의 차이가 10개 차이 나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그냥 뭐가 되는 거야? R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10개 더 곱한 거라며. 얘에다가 R 10제곱 곱하면 얘가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시켜 버리면 R 10제곱만 남겠지. 몇 칸 차이 나는지 그것만 바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여전히 뭐겠어? R 10제곱이겠네? 여기는 얘도 뭐겠어? R 10제곱이겠지? 얘까지 다 뭐겠어? R 10제곱이겠지? 그럼 R 10제곱이 몇 개 있다는 뜻? 2부터 11까지 몇 개? 몇 개? 10개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1부터 10까지가 10개잖아. 그 개수 세는 것 좀 알려줄게. 봐봐. 우리 이거 알고 있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얘랑,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얘랑, 요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얘. 정수였을 때, x도 정수 x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경우는 몇 개? b-a--1개가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등호. 이 등호의 유무에 따라서 등호가 하나만 있어. 이런 경우들은 몇 개가 돼? b-a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썼어? 당연히 얘보다 하나 더 많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b-a 플러스 1개가 돼요. 그치? 그래서 얘랑 두 개 차이, 요거 두 개 빠져서 두 개 차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부터 어디까지? 11까지. 개수 궁금하잖아. 그리고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는 거야. 오케이? 개수 셀 때 헷갈리면 안 돼요.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줍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게 지금 몇 개 있었어요? R10제곱이 10개 있었네요. 걔가 지금 뭐래요? 20이래요. 그러니까 R10제곱은 얼마였구나? 2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봐봐. 얘는 뭐니? 그렇지. 얘는 그냥 R에 20제곱이지. 보여요? 20개 차이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였구나? 4였구나. 간단하죠? 오케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비슷한 문제 117번으로 가보세요. 이거 딱 보자마자 답은 그럼 27이겠네? 이렇게 나오네. 왜일까? 얘네들만 봐봐. 얘네들은 각각 A2에다가 R 세제곱한 거고, A4에다가 R 세제곱한 거고, A6에다가 R 세제곱한 거고, A8에다가 R 세제곱한 거고, A10에다가 R 세제곱한 거지. 보이니? 그럼 여기서 내가 R 세제곱을 싹 묶어버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그들이 약분을 딱 지켜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R 세제곱이네. 공비 3이라고 했으니까 27. 간단하죠? 그런 식으로 등 B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풀면 되게 편해져요. 좋습니다. 115번으로 볼까? 115번 봐봐. 얘도 비슷해. 봐봐. 얘랑 얘 차이가 R 세제곱이지. 곱하기. 얘랑 얘도 R 세제곱이고 얘랑 얘도 R 세제곱이거든. 그럼 내가 얘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다가 R 세제곱 한 겁니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맞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 되나요? 그럼 여기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약분시켜버리게 8이잖아. 그지? R은 2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 얘는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됩니다. 얘가 지금 6이군요. 따라오니? 돼요? 혜원이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긴 얘가 몇이니까? 7A인가? 7A. 여긴 얘가 6입니다. A는 지금 뭐였구나? 7분의 6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7분의 6 곱하기 2랑 7분의 6 곱하기 2의 세제곱, 7분의 6 곱하기 2의 5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다. (110) 3번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나왔어? 봐봐. 선생님 요새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에 뭐가 주어져 있어? B가 주어져 있잖아. 그지? 태연아 이거 봐봐. 얘랑 얘에 뭐가 주어져 있다고? B가 주어져 있다고. 그지? 얘에다 몇 배를 한 거야? 이걸 보니까 8배를 한 거지. 근데 얘랑 얘는 사실상 공비로 따지면 얘는 R 세제곱만큼 곱한 거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다는 뜻? 8이었다는 뜻이네. 그지? 이런 비례식 가지고 주어져 있는 경우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왜? 등 B잖아, 등 B. B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B에 대한 요 관계가 주어져 있으면 걔를 가지고도 바로 공비를 찾아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A5 대 A5 대 A8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8대 27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에다 몇 배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8분의 27배를 한 거잖아. 맞아? 그럼 얘랑 몇 칸 차이 나니까? 3칸 차이 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그지? 공비는 뭐구나? 2분의 3이구나?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공비 2 나왔어. 그럼 여기 얘 봤더니 얘가 2야. 그러면 A2가 뭐였겠어? 1이었겠지 뭐. 그지? A1은 뭐였겠어? 2분의 1이었겠지 뭐. 맞아? 거꾸로 가면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첫째 항이고요. 여기 첫째 항 2분의 1이고요. 공비는 2였으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는 계산을 최대한 하지 말라고. 알았지? 정의대로 가면 되게 쉬워요. 등 비수열, 등차 수열 정의대로 그냥 풀면 되게 쉬워. 알았지? 자꾸 식 여러 개 쓰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차근차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26번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26번. 자, 거기 유형명이 뭐예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주어져 있어. 세수가 등비수열, 우리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그지? 내수가 등차수열 이룰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기로 했었지. 맞아? 근데 등비수열도 그거 이렇게 배웠으니까 등비수열도 그걸 따라 하려고 이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얘는 R분의 A가 돼야 되고 얘는 뭐가 돼? AR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모양이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이 모양보다 더 구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그냥 이렇게 세팅하는 게 더 낫다는 소리야. 등비수열일 때는. 등비수열을 세팅할 때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그냥 A랑 AR이랑 AR 제곱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됐죠? 4개의 수도 마찬가지. 대칭성이라는 게 어차피 없으니까, 합에 대한 대칭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게 지금 얼마고요? 13이고요. 그 다음에 곱이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A 3개, R 3개. 얘가 지금 27입니다. 이렇게 준 거네. 됐죠? 그러면 여기서 AR은 얼마구나? AR은 3이구나.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3이고 여기서 얘 R 하나 뺀 나머지 이렇게 된 얘가 또 3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3 더하기 3R. 여긴 얘가 13이라는 뜻이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 연립해가지고 A랑 R 값 각각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가운데가 3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거야. 그지? 근데 이거 3개 다 더해서 13 되고 싶대. 그럼 여기는 얘랑 등 비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얼마 하고 곱하기 얼마 해서 얘가 13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딱 봐도 1이랑 9면 참 좋겠네. 이렇게 풀어버려도 되긴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풀어버려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정석대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풀면 좀 문제가 뭐냐면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어.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게 요거 한 쌍이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 직접 계산해서 A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10-3R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려. 여기 넣어버려. 그럼 이게 10-3R 요거에다가 지금 R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 R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R값 먼저 나올 거야. R값 나오면은 R값 구했어. R값 구해주고 A값 구해주고 R값 2개 나올 거거든? 근데 둘 다 어차피 마찬가지일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계산 끝까지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봐봐. 얘 3R 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플러스 10R.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그지? 그리고 이제 3, 1, 1, 3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 R 값이 뭐가 3분의 1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첫 번째 R이 3분의 1인 경우, 두 번째 R이 3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생각한다면 R이 3분의 1이라면 A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그치? A는 9가 돼야 돼. R이 3이었다면 A는 1이 돼야 돼.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얘는 첫째항이 9였고 3분의 1 곱한 거니까 3이었고 3분의 1 또 곱한 거니까 1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첫째항이 1이었고 곱하기 3한 거고 곱하기 3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그지? 어차피 이렇게 있는 세 수 중에 가장 큰 수가 궁금하다면 이 경우 하나만 해도 난 상관없잖아. 그지? 똑같은 거. 좋습니다. 등 비중항 얘기는 안 해도 될까요? 등 비중항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운데 거 제곱이 양변 어쩌고 저쩌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놓으면 양변 곱한 거랑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는 몇 번을 볼 거냐면 149번을 볼게요. 쭉 넘어갑니다. 149번.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활용 파트거든? 근데 이 도형에서의 활용은 나중에 너희들 그 미적분 배우게 되면은 등비 급수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요 상황 정확하게 기억해놓자. 알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부등분해서 중앙에 있는 정사각형을 버린대. 얘를 갖다 버린대. 그러면은 원래 넓이는 얼마였을 거야? 9였을 텐데. 그지? 원래 넓이는 3, 3의 9 이렇게 됐을 텐데 곱하기 9개 중에 8개만 남겨놓고 하나는 갖다 버렸다는 뜻이네. 그지?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나왔던 그 결과는 얘가 됩니다라는 뜻이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 결과로 남은 나머지 8개 정사각형 각각 9등분했대요. 그러니까 얘를 또 이게 9등분했다는 뜻이고, 이게 9등분했다는 뜻이고, 그지? 9등분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다 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또 여기 있는 얘네들 갖다 버렸대. 오케이?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얼마 남았어? 9분의 8 남았지? 얘 입장에서도 9분의 8 남았고, 얘 입장에서 9분의 8 남았고, 전부 다 9분의 8이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입장에서도, 요걸 제외한 전체 나머지 입장에서도 9분의 8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원래 남아있던 얘에다가 한 번 더 9분의 8이 됐군요 라는 뜻이 된다. 여기까지 하면 딱 규칙 보이지? 맞아? 얘에서 몇씩 곱해주고 있어? 9분의 8씩 곱해주고 있구나. 됐니? 그럼 A에는 뭐가 되겠어요? 9 곱하기 9분의 8 요거 곱하기 9분의 8에 뭐가 됩니다? 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요게 첫째 항이고요. 얘가 공비니까. 첫째 항이고요. 얘가 공비입니다. 됐어요? 그럼 요거 합쳐주면 요거 1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랑 합쳐주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9분의 8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앞에 9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되죠? 그리고 얘 지금 보니까 얘 지금 막 소위수분해 다 해놨잖아. 이거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 A 20이었는데 20 써보자. 9 곱하기 뭐가 돼요? 9의 20제곱분의 8의 20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얘는 요거랑 하면 9의 19제곱 되겠지. 맞아요? 얘는 8의 20제곱 이렇게 될 거야. 요거는 3의 요거는 3의 제곱의 19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써주면 38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2의 세제곱의 20제곱이니까 얘는 2의 60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답은 몇 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됐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숙제는 이번 숙제는 153번까지예요. 153번까지 완벽하게 다 풀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르는 거는 별표를 쳐놓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만 부탁할게. 봐봐.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나 아니면은 내가 숙제를 안 했어요.
그거는 그냥 비워놓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몰라서 못 풀겠어요 라는 거는 빨간 펜으로 그냥 이거 전체 이렇게 박스를 쳐줘. 알았지? 지금은 내가 못 푼 거잖아. 내가 얼마나 나중에 발전했는지 봐야 되잖아. 그지? 여기 박스를 정확하게 딱 쳐줘. 그 다음에 박스 친 문제는 전부 다 질문합니다. 오케이? 여기 뒤에 보면 해설도 다 있거든? 그지? 해설 다 있어. 선생님 숙제는 항상 어디까지냐면 문제 푸는 거.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지.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채점도 당연히 합니다. 오케이? 3번까지 틀린 거 고쳐. 여기까지 숙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고치고 나서 4번까지 고치고 나서 해결 안 된 거 있지? 해결 안 된 거 박스까지 이렇게 쳐오는 거. 오케이? 여기는 얘는 이제 나중에 질문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알죠? 요게 완벽하게 돼 있어야지 숙제가 100%가 되는 거예요. 요게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토요일마다 당길 겁니다. 알죠? 오케이. 수고했어요.